2020년 스틸앤스틸 연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틸앤스틸 서정은 대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불안과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정말 힘든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스틸앤스틸과 스틸데일리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철강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원래보다 좀 더 나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려우면 그걸 극복해야 되겠죠. 힘을 합쳐서. 새해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빌면서 저희도 우리나라 철강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사는 매년 10개 정도의 세미나를, 철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품목별 세미나로 철강 제 품목별 시황에 대한 공유를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스틸 포럼 같은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합니다. 특히 저는 저희들이 개최하는 세미나 중에서 이 연말 세미나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1년간 저희들을 돌봐주신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고자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 세미나만은 꼭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뵙고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연말 세미나마저도 온라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쉽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세미나가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의 김현철 과장님께서 귀중한 축사의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축사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4가지 제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에서 산업연구의 대표적인 기관인 산업연구원의 키에터죠. 장지상 원장님께서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와 철강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 철강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공정위에 관련된 주제 발표입니다. 법무법인 서정의 이석환 대표 변호사께서 공정위 위상 변화와 역할, 철강업계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당사에서 중국 철강산업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홍식 부사장께서 중국 철강산업 제2구조조정과 철강경기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4분의 주제 발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 과장 김현철입니다. 스틸앤스틸 2020년 연말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된 점이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행사를 개최하시는 데 대해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강 산업인 여러분, 올 한 해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올 한 해는 우리 철강 산업에 있어 가장 고되고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켜주신 철강 산업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철강 산업은 내수 수출 생산의 트리플 감소를 경험하였습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수요 산업의 수요 부진과 함께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은 심화되었고 각국의 보호 무역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이 단기간 내에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보다는 낫겠지만 내년에도 철강 산업의 경영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외부 환경과 더불어 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 산업의 변화, 2050년 국가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대비, 작업장 안전 강화 요구 등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산업인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협들을 우리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 나간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도 우리 철강 산업이 지금보다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중소철강 업체들이 고유의 독자 아이템과 가공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총 1,354억 원을 지원하여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제품 장비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철강 금속 분야의 R&D를 적극 추진해서 철강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확대, 수입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철강 수요 회복을 지원하고 철강 산업이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철강 산업의 산업 진흥화 전략인 스틸 AI 추진 전략도 본격적으로 실행하여 철강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강 산업인 여러분, 연대와 협력은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철강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한다면 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랜스틸 2020년 연말 컨퍼런스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철강 산업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2021년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철강 산업의 주축을 강화하자는 제목입니다. 철강 산업은 매우 내수 중심의 산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부분이 합쳐져서 총 공급이 되고 내수되는 부분과 수출되는 부분이 합쳐져서 총 수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종으로 보면 국내 생산과 국내 내수가 일관 체제를 가지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 철강 산업이 많은 양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의 중요한 방향은 국내 생산과 국내 내수를 연결하는 일관 공정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다양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한국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국내 생산과 국내 내수의 일관 체제를 강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철강 산업은 생산된 많은 부분을 해외에 갖다 팔고 그것도 제값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팔고 또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림에서 보면 주축보다는 보조축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제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결국은 한국 철강 산업의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내 철강제 가격의 국제 가격 연동성을 높이고 선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구조로 감으로써 국내 생산과 국내 내수가 강하게 연결되어 산업 전체의 주축이 강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한국 철강 산업의 발전 방향은 하공정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공정 중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한계에 왔습니다. 철강 산업이 성숙기를 지나가고 있고 인근 국가의 대규모 중국에 대규모 고로사가 생기고 해서 국내 철강사들이 더 이상 투자 중심,
규모 중심, 지배력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정 고도의 경쟁력이 곧 한국 철강 산업이 경쟁력의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공정보다는 하공정이나 철강제를 2차, 3차 가공해서 수요 산업과 연결되는 이 부위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공정이나 가공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공정은 좀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연이나 이런 상공정 제품들은 시장에서 약간은 공급 과잉의 현상을 보이면서 하공정에서 기술 집약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미래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철강 산업과 철강 수요 산업이 산업 간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2021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의 두 번째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한국 철강 산업의 발전 방향은 이제 정부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한국 철강 산업은 매우 선도기업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정부 중심의 강력한 산업 정책이 동원되어야만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특정 선도기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 모든 철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 경쟁을 추진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구조조정이 매우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산업정책의 중요한 영역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후퇴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입 규제와 관련된 정책도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봐서는 이런 수입 규제나 이런 것을 아주 세련되게 정교하게 잘하는 것이 곧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정부 산업 정책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철강업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정부가 아주 성공적인 산업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나라 철강사 경영 전략에 급속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규모와 투자와 지배력 중심의 경영 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시장 적응 속도를 높이는 경영 전략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 지배력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철강사들이 이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장과의 접점에 있는 구매와 판매와 관련된 전략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KG그룹이 동부제철을 인수하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철근을 하는 기업이 철근을 하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확대지향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 구조조정은 오히려 축소지향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KG그룹이 동부제철을 인수하는 이 구조조정은 한국철강산업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시장 의존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KG그룹은 KG동부제철은 최근에 다양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KG그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내 다른 많은 철강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1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
큰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첫째, 철강 산업의 주축을 강화하자. 수출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철강제가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가 일관 체제를 가지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공정보다는 하공정이나 가공산업의 경쟁력이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하공정 부분과 2차, 3차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점을 두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부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선도기업에서 그 중심이 정부 산업 정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철강사 경영 전략에 큰 변화가 이제는 필요하다. 더 이상 지배력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는 어렵다. 과감하게 시장 적응 속도를 높이는 경영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